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 변화가 심해가지고,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종목 변화가 좀 생겼기 때문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장이 너무 급변하는 바람에 긴장도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스윙 투자자는 좀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느긋하게 이렇게 지켜보다가 어제 폭등하는 그림이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하면서 저한테는 상당히 위기로 다가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매도 금지 그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뭐 코로나라든가 뭐 어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매도 금지 이건 어느 정도 시장에 이해가 되는데 아주 뭐 심각한 그런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공매도의 횡포가 심하다 이렇게 해서 공매도 금지 이건 조금 너무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게 좋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시장을 인위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든 뭐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인위적인 변화를 주게 되면 그게 뒤에 가서 부메랑으로 되돌아와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여기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룰로 이게 맞춰져 갑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을 하는 쪽으로 잘 가고 있죠. 근데 공산주의 계획 경제에서는 정부에서 모든 걸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봤을 때 정부에서 딱딱 알아가지고 필요한데 돈을 딱딱 집어넣고 필요 없는 거 빼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잘 갈 것 같지만 공산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보다 월등히 뒤처지거든요. 북한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시장은 인위적으로 건드리면 안 된다. 건드리면 시장의 복수라고 제가 표현하는데요. 시장이 언젠가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분노의 복수를 할 때가 있다. 이게 아주 복잡한 자본주의 경제를 이 체계를 소수의 사람들이 정책 입안자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어떤 변화를 준다는 것 자체가 아주 교만한 행위다. 너무 시장을 우습게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생각에서 큰 틀에서 시장을 건드리는 것은 분명히 뒤에 가서 그 건드린 것의 반작용으로 아주 안 좋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발생할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 참여자들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죠. 크게 봐서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 큰손 이렇게 봐도 이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행동할지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합돼 가지고 앞으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하기 어렵다. 이게 저는 가장 본 공매도 금지가 가져오는 가장 불안한 부분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 이제까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고 저러한 상황에서 저렇게 됐다 했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가 돼버렸다는 그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다.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졌고 어제 방송하면서도 저한테는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는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높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 이걸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079만원입니다. 해서 오늘 마이너스 7만원입니다. 오늘 지수가 하락해버렸기 때문에 좀 아쉬운 거는 어제 올라갈 때는 쥐뿔도 먹지도 못했는데 빠질 때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가 가진 종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갈 때는 에코프로 상한가 갈 동안에 남들 30% 갈 동안에 SY가 하나도 오르지 않고 보합에서 끝이 났었죠. 근데 내려갈 때는 따라서 먼저 내려가 버리죠. SI가 2.34%나 빠져버렸습니다. 빠질 때는 앞서서 빠지고 있는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되게 불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1차적인 손실이 좀 생겼고요. 이 손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 자신도 예측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불안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제가 가진 종목 변화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어제 가지고 있었던 게 SY 300, 유신 300, 코론 글로벌 100, 그 다음 태경 BK 100, 그리고 150 정도인가 현금이 있었는데 그걸 그 시간에 걸려서 엘컴텍을 매수했었어요. 그 이제 그 엘컴텍 매수한 거는 하도 불안해가지고 혹시나 모를 어떤 돌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지한다는 차원에서 인버스를 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코스피 인버스가 어제 시간에 걸려서 주문 넣었는데 주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부족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제 너무 급락해 버려가지고 이 인버스 종목을 그 제가 매수를 하려면 누군가가 팔아줘야 되는데 그 팔 수 있는 이 물량이 잠겨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격한 시세 흐름이 급격하게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그게 안 돼가지고 주문이 안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인버스 쪽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또 에코프로하고 아침에 갭으로 떠버릴 것 같아서 불안해가지고 못하고 그래서 그 선물 인버스를 어제 시간에서 해지 차원으로 이제 좀 잡아 놓으려고 한 170만 원인가 현금 있어가지고 주문 넣는데 이게 안 잡혀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른 뭔가를 해지를 해야 되겠다 되게 불안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찾다가 이제 뭘 잡았느냐면 엘컴텍을 잡았어요. 금이니까 만약 시장이 무너지면 올라가겠지 싶어하고 잡았는데 이게 그 금 가격이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시장은 하락했는데 금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지금 거의 10% 가까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아침에 진짜 번개 같은 동작으로 여기서 최대한 빨리 정리했습니다. 손절했습니다. 짧게. 그러니까 절반은 본전에서 팔았고요. 이게 딱 그 뭡니까? 제가 어제 시간에 걸려서 약간 하락했을 때 잡았거든요. 그게 아마 1547원인가 그랬는데 그 1547번에 7원에 절반 매도 주문 나왔는데 일단 매도가 딱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그 손해 안 보고 날렸고 나머지 절반은 떨어지길래 그 1547원에 이제 절반 팔고 나머지는 1525원에 빠져버려갖고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3만원 정도 손실 보고 출발부터 마이너스 3만원 날리고 출발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네 종목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좀 변화를 줬습니다. 어떤 변화를 줬냐면은 히림을 오늘 좀 비중을 많이 실었습니다. 히림을 지금 300만원 잡았습니다. 히림을 300만원 잡고요. 그러니까 이 같은 계열이죠. 네옴시티 쪽에 설계하는 쪽입니다. 건설 설계 엔지니어링 업체인데 히림이 무슨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뭔가 했다 그랬는데 말레이시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스포츠시티 어쩌고 저쩌고 뭐 수주를 했답니다. 근데 이게 총 공사비가 1조 4천억인데 이게 1조 4천억짜리를 다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설계만 했으니까 얼마 못 먹었을 겁니다. 못 먹었는데 느낌상으로 봤을 때 1조 4천억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큰 공사를 한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호재로 터졌는데 이 1조 4천억 보고 들어갔다기보다는 일단은 히림이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 방문했을 때 그때 무슨 사우디 관련한 계약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갖고 이 강하게 상한가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히림이 거의 대장격으로 제가 보기에 네옴시티 관련주에 히림하고 그다음 이 코론 글로벌하고 코론 글로벌이 하루 먼저 움직여 갖고 급등했었고 얘 상한가 가고 추가로 도 올라갔었죠. 그다음 밀렸고 얘는 실제로 수출이 관련한 뭔가 수주를 했습니다. 수주했는 그걸로 해서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코론 글로벌하고 그다음 히림하고 이 두 개가 네옴시티 관련한 대장격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좋게 봤는데 코론 글로벌은 어제 들어갔거든요. 100만원 어제 잡았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쭉 내려왔다가 이평선에서 만나갖고 멈췄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상황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될 거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중단돼야 된다는 게 중동에 휴전이 돼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 확전보다는 휴전에다가 조금 비중을 관심을 두는 입장이라서 휴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금 인질 석방이거든요. 그래서 하마스가 궁지에 몰리면 인질 석방을 하게 될 거고 인질 석방하면 휴전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재료로 이제 중동 휴전 관련주 이렇게 했을 경우에 튀어오를 수 있는 게 이제 관련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기대하고 이제 코론 글로벌은 이미 100만 원을 같이 잡고 있었고요. 얘는 지금 3.67%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잡았거든요. 딱 돌릴 때 이때 잡았고요.
그다음 히림은 네옴시티 관련해서 대장격인 종목이라고 봤는데 그동안 이게 그 힘을 못 쓰고 있어가지고요. 특별한 재료가 없어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면 어떡할까 싶어 불안해가지고 못 잡고 있었습니다. 얘가 대장격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뉴스로 인해가지고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이평선 위로 올라섰죠. 그래서 이게 강해 보이길래 얘를 대장격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코론 글로벌하고 히림을 대장으로 보고 얘를 이제 이 종목을 300만 원으로 비중을 많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좀 승부를 건다는 차원에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승부 건다는 차원으로 300을 잡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시간의 다리가에서 지금 밀리고 있다는 거.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오늘 단타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단타 물량이 있으면 못 밀어 올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300만 원 비중을 높였고요. 그래서 신규로 300만 원 잡고 대신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신하고 SY가 보시면 SY도 오늘 약간 연봉으로 뒤로 밀렸고 유신도 지금 위로 못 올라가고 연봉으로 끊겼습니다. 물론 이제 이평선에 닿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재료만 터지면 언제든지 뒤로 튀어오를 겁니다. 오르는데 이게 재료가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휴전될 가능성은 높은데 돼야 되는 거죠.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고집이 있어가지고 쉽게 지금 그걸 잘 안 하네요. 근데 언젠가는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약간 꺾이길래 얘들을 비중을 줄였습니다. 300씩 가지고 있다가 100만 원씩 줄여가지고 유신 200만 원, 그 다음 SY 200만 원 이렇게 그 100만 원씩 줄이고 요걸 가지고 남아있는 현금하고 합쳐가지고 히림을 300만 원을 매수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코론 글로벌 얘는 100만 원 잡았으니까 이건 홀딩하면 되겠죠. 비중이 안 크니까. 그래서 얘가 하고 그다음 히림하고 요게 거의 대장격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옴시티 쪽으로 봤을 경우에. 그다음 이제 그 SY하고 유신은 마찬가지 네옴시티에 관계되는 종목이면서 우크라이나 쪽에 재료가 터졌을 때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200, 200에서 이렇게 포진을 했고요. 설명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 하고 보니까 그 17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현금이. 그래서 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조금 아직까지는 그 약간의 횡보 내지는 약간의 조정은 있더라도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물론 어제 너무 급격하게 튀어올려 버리는 바람에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은 현재까지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제 견해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배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70만 원 가지고 있다가 160만 원이었었군요. 현금이 가지고 있다가 아까 우진 BNG 얘를 시간에서 잡았습니다. 그 60만 원만 잡았습니다. 이거는 거의 뭡니까 약간의 투기성 종목이라서 그래서 60만 원만 잡고 현재 현금을 100만 원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가진 종목 네 종목 있는 데서 오늘 히림하고 우진 BNG 신규로 잡았다는 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괜찮게 봤던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그겁니다. 네옴시티 쪽 중동 휴전 기대감으로 해서 그 네옴시티 쪽으로 해서 히림하고 코론 골라버리고요. 마찬가지 이제 유신하고 SY는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요런 걸로 해서 이제 여기 주력입니다. 100만원, 400, 500, 600, 700, 800, 800만원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 다음 태경 BK는 지금 100만원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오늘 팔았다가 이익 실현했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이 태경 BK는 그 왜 잡았냐면 이제 연말이 다 돼가죠. 그러니까 지금 11월인데요. 12월 말 되면은 또 배당 투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배당 그 투자로 이 태경 BK하고 태경 산업을 그 한번 사봤었거든요. 근데 많이 주는 건 아닌데 그렇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 관련해서 실적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급락해서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좀 안전해 보이는 종목이다. 이런 의미로 급등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안전해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 그 시장만 산타 랠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연말까지 시장만 안 무너진다면 배당이라도 한번 받아보자. 이래갖고 이제 그 돈 벌 때마다 앞으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생기면 벌 때마다 여기다가 저축하는 의미로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자꾸 담자 이런 의미로 태경 BK 오늘 그 어제 잡아놨다가
어제 좀 밑에서 잡아가지고 약간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았어요. 내려왔을 때 다시 잡아갖고 지금 100만 원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 오늘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시장 부분부터 먼저 할게요. 두서없이 하니까 조금 횡설수설하는 것 같으네요. 일단은 지수 부분은 지금 선물 지수를 한번 봐야 됩니다.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증시도 오늘 좀 빠졌고,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거의 뭐 약보합권이고, 그 다음 나스닥 지수 0.3% 거의 뭐 보합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강보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우지수도 거의 보합권입니다. 근데 유럽 증시 보시면 독일 증시가 거의 못 올라갔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하고 키 맞추기 하려면 이 정도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만큼 다시 빠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좀 쉬었다 가야 됩니다. 이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잡은 사람은 또 이익 실현하고 싶을 거니까 매물 정리하고 손바뀜 일어나고 그 다음 여기서 방향 탐색해가지고 새로운 재료가 나오면 올라간다. 그래서 새로운 재료는 제가 봤을 때 휴전이나 종전 쪽에 관련된 뉴스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대하기는 중동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이렇게 하면 이제 호재성을 해서 이제 가자 이러고 이제 한 번 더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거를 노리고 지금 저는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일이 생길 거라고 보니까 거기다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올라온 게 뭐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고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라온 이유가 실업지표 안 좋고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 분위기가 나니까 국채금리 급등했던 게 국채금리가 급등해가지고 10년물 국채금리가 5.0까지 갔던 게 4.6 정도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국채금리 악재 부분이 해소됐다는 걸로 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경제가 좋아져가 호재고 해서 뭐 호황이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악재가 해소됐다고 해서 튀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올라가기에는 좀 체면이 안 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올리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종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방향 탐색하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또 그냥 내려가자 그러고 또 밑으로 내려가기는 또 좀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조만간에 중동이나 지금 이스라엘도 계속 공격하기 힘들 겁니다.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종전 기대감 어떤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새로운 호재성 뉴스로 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 횡보하 왔다 갔다 하다가 오히려 더 뭐 확전이나 이런 뉴스 나오게 되면 밑으로 다시 꺾일 위험성도 있겠죠. 그래서 방향 탐색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내 증시인데요. 자, 보시면 어제 국내 증시는 코스닥이 난리쳤죠. 이게 거의 7점 몇 프로 초급등 나왔습니다. 이 어제 급등했던 부분은 다 아는 걸 길게 하는 게 좀 그러네. 간략히 말해서 공매도 금지시키니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들어가면서 어제 급등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이 코스닥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등하면서 밀어올리는 지수를 급등시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에 열받은 외국인이 어제 좀 충격 받았겠죠. 선물도 매도 쳐놓고 에코프로 관련한 2차전지 쪽에 공매도를 엄청나게 쳐놨는데 이게 공매도 금지해버리는 바람에 속으로 욕 많이 했을 겁니다. 한국 정부에다 비난 엄청나게 했겠죠. 어쨌거나 뭐 엄청난 단기적인 손실을 보고 그냥 눈물의 손절을 하면서 환매수를 하면서 이제 튀어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본 거는 과연 외국인들이 여기서 복수하자 이래가지고 다시 이걸 끌어내릴 거냐 아니냐 이걸 이제 지켜봤죠. 근데 오늘 좀 눌러가지고 코스닥 지수 보시면 좀 눌러가지고 이게 어제 올라갔던 거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는가 하는 느낌을 살짝 주다가 다시 되돌려가지고 낙폭을 상당 부분 줄였습니다. 그럼 보시면 꼬리 달고 다시 말아 올렸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 외국인들이 한번 죽어봐라 이러고 밑으로 누를 입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물 매도를 많이 가지고 있고 공매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공매도가 금지돼 버렸습니다. 내년 6월까지. 그럼 공매도도 못 치고 할 수 있는 거는 선물 매도를 치거나 현물 매도밖에 없는데 현물은 매도 칠 물량이 별로 없죠. 이미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또 환율도 지금
1300원까지 가버렸죠. 이게 1400원 이쪽으로 갈게 하고 이제 1200원대로 가는 이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국내 주식, 한국 주식을 팔고 가기는 또 조금 난감한 상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외국인들이 여기서 뭔가 모션을 취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보시면 쭉 누르길래 외국인이 선물을 한 4천억 정도까지 매도를 쳤었어요. 현물은 뭐 이게 쳐봐요. 어제 매수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어제 7천억대하고 6천억 한 1조 4천억 정도 매수했기 때문에 현물은 더 팔 게 없을 거예요. 공매도 쳐놨던 거 환매수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시 또 팔 물량이 없을 겁니다. 삼성전자 던질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팔 물량이 없는데 선물로 오늘 한 4,600억 정도까지 매도를 쳐가지고 눌렀는데 더 이상 선물 매도 칠 물량이 없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왜냐면 선물 매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매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매도를 확 줄여가지고 마지막에 1,600억 매도로 매도를 확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만 나오지 않는다면 외국인이 지수를 쉽게 누르기는 힘든 상황이다. 다시 정리하면 공매도 금지로 인해 가지고 돌발적으로 확 튀어올라 버렸는데 외국인이 열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 열받은 건 저거 사정이고 어쨌거나 이걸 다시 눌려가지고 밑으로 내리려고 보니까 총알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알이. 밑으로 누를 수 있는 공매도가 살아있으면 공매도 쳐갖고 내려오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는 못 치지. 선물 매도 치려니까 선물은 그냥 4조 가까이 매도가 지금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있는 것도 환매수 해야 될 이만큼 튀어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매도했다 치더라도 지금 계속 매도 쳤기 때문에 선물을 이거 지금 이만큼 튀어올려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손절해야 될 그런 위치까지 와버렸다는 얘기죠. 외국인이. 그래서 쉽게 매도를 못 친다. 그럼 이제 정리하면 해외 증시만 급락하는 모습이 안 나온다면 미국 증시만 어느 정도 견조하게 버텨준다면 외국인이 누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못 누르면 선물 매도로 잡고 있던 그 물량을 환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인해서 이 분위기만 잘 버티면 위로 튀어오를 수 있는 오히려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염려했던 거는 공매도 금지라는 정부의 어떤 조치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급등해 버렸기 때문에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올까 싶어서 걱정했고요. 오늘 유심히 지켜봤는데 급락을 못 시키더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열받았으면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 매도를 쳐갖고 그냥 쭉 빼봐야 되는데 뺄 수 있는 총알이 아래쪽으로 칠 수 있는 총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빼지면 못 치죠. 그래서 외국인도 어쩔 수 없이 눈치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어느 정도만 버텨주면 이제 시장은 위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선물 매도 천원 외국인 입장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시장이 뭐 우크라이나 종전 이런 뉴스 떠버리면 호재를 가고 튀어올라 버리기 때문에 조마조마할 거란 얘기죠. 답답한 놈이 양보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개인들은 답답한 게 없죠. 왜냐면 이 에코프로 같은 것도 보시면 그동안 급락했다가 상한가로 30%나 떠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눌려져 갖고 공매도 처가 눌려있던 걸 한 방에 그냥 땡겨버리니까 여기서 외국인이 환매수를 해버리니까 공매도 환매수 해버리니까 개인들이 그냥 이익 실현을 해버리죠. 물론 여기서부터는 손실이겠지만 이 내려간 이 부분에서는 이익 실현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개인 입장에서는 팔아갖고 실탄도 좀 생겼고 여유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더 불리한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어제는 불안했는데 그나마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상황만 진정된다면 외국인이 항복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어제 불안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좋아졌다. 제 그냥 개인적인 견해로. 그래서 이제는 좀 이 부분이 어제 올라가 솔직히 너무 오버했습니다. 이까지 가는 건 좀 아니거든요. 한 요 정도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딱 요만큼 왔죠. 그럼 이제 다시 요거 줄을 옮겨보면 어제 상승을 한 요 정도 했으면 딱 아름답죠. 그럼 이제 오늘 요 내려온 요만큼 양보했으니까 여기까지 왔다 치고 이제 여기서 방향 탐색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탐색해가지고 상황이 되면 올라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약간 내려오면 좀 내려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올라온 거 다시 되돌리자 이렇게 내리기에는 원래 국내 증시가 여기에서 더 내려가면 안 되는 건데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야겠다. 그죠? 자, 그 다음 그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뭐 별로 볼 게 없었어요. 지금 자동차 쪽은 뭐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죽쓰고 있으니까 부품주들이 힘을 못 쓰는 것 같고 오늘 2차 전지는 보시면
대장인 에코프로는 덜 올렸지만 나머지 부분 어제 따라 올라갔던 종목들이 대거 그냥 뒤로 밀리는 몰매 맞아버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줄 잘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상한가 들어갔다고 해서 가자 그러고 막 따랐어. 그냥 덩달아서 막 따라 올라갔는데 대장은 그걸 안 빠지고 그냥 버티고 있는데 오히려 에코프로는 또 올라가고 있는데 따라가던 애들은 뒤통수 맞고 그냥 쭉 빠져버리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줄 쓸 때는 웬만하면 대장 쪽에 잘 붙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좀 어제 올라간 반작용으로 좀 내려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뭐 어제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요. 돌아가면서 순환매 좀 생기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로봇이 어떻게 됐나요? 로봇도 어제 좀 올라가 놓으니까 다시 좀 조정이 오네요.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올랐기 때문에 역으로 좀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 AI 쪽, AI 쪽도 혼자서 뭐 대충 이렇게 해서 그 시장이 조금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정리할게요. 어제 급등을 너무 많이 급등해가지고 불안했는 부분이 오늘 약간 조정을 줌으로 인해서 조금 그 진정돼 가는 느낌이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진정은 안 되겠지만 대신에 이제 언제든지 이 외국인이 복수할 수 있다는 부분은 꼭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 열받았기 때문에 지금 한 방 얻어맞은 외국인이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이럴 때 봐라 공매도 금지 시켰는 너가 책임이다 이러고 이제 확 던져가지고 공포감 줄 수 있을 건데 그건 뒤에 문제고요. 지금은 당장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공매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입국 다물고 빨리빨리 그걸 정리해야 되는 그 약자 입장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그냥 외국인들 그냥 확 벗겨버리고 껍데기 확 그냥 탈탈 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 힘내서 이왕 일은 벌어졌고요. 이왕 벌어졌고 사태 수습 잘해가지고 위쪽으로 한번 올려가지고 코스피가 미국 증시를 능가하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끝낼게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 안 좋으면 이제 테마주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테마주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빈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는 빈대를 가볍게 봤는데, 이게 빈대가 계속 생기니까, 이제 전부 다 돋보기 들고 없고, 찜질방이고, 어디고, 쓰레기통마다 다 뒤져가지고 빈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확산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오늘 나온 뉴스는 제가 정확히 듣진 않았는데, 빈대가 잘 안 죽는답니다. 그 잘 안 죽어요, 걔들. 저도 옛날에 어릴 때 빈대를 본 것 같은데, 이게 F킬러 같은 거 이런 거는 모기 같은 건 잘 죽지만, 빈대는 조그만해 갖고 독해가지고요. 약 맞아도 그게 그냥 약을 흠뻑 적셔야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독합니다. 얘들 독종이거든요. 그냥 칙 뿌렸다. 모기는 방 문 닫아놓고 뿌려놓으면은 그 공기에 취해갖고 모기가 떨어지는데, 요즘 모기는 독해서 그러지도 잘 않지만 어쨌거나 떨어지는데, 빈대는 연기 쇠어가지고는 약 냄새 맡아갖고는 안 죽습니다. 그냥 푹 적셔야 겨우 죽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충 나온 거 보니까 빈대가 그냥 일반 킬러로는, 일반 약으로는 잘 안 죽는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나왔는 뉴스에 무슨 약제 이야기 하는데, 그 약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는 그 곤충, 해충 죽이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건 농약입니다.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옛날에 사과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독한 벌레를 죽이는, 해충을 죽이는 가장 강력한 살충 효과를 가지는 건 농약이거든요. 그 농약을 취급하는 게 경농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농 상한가 들어갔고요. 이거 조금 사게 잡으려고 그러다가 여기서 조금 사게 잡으려고 그러다가 확 당겨버린 바람에 못 잡았습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경농이 대장이라고 봅니다. 딴 거 볼 것 없이 빈대는 잘 안 죽기 때문에요. 잘 안 죽는다 그러면 F킬러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아니고요. 모기 벌레 퇴치제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답은 딱 농약밖에 없습니다. 이 농약에 푹 적셔야 죽으니까. 그래서 경농이 대장인 것 같고, 이게 또 보시면 대성미생물하고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대성미생물 보시면, 이 대성미생물이 지금 올라가는 듯이 아니고, 대성미생물 보시면 상한가가 오면서 점으로 막 날아가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능한 이유가 23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유동 물량이 아주 작죠. 유동 물량이 230만 주에 시가총액이 4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 백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돼지 백신 가지고 있는 회사가 소 전염병 생겼는데 지금 대장인 것처럼 막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거는 유동 물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근데 경농 보시면 요건 조금 많네요. 그 시가총액이 1,800억인 거 요건 좀 그렇게 하지만 저 지금 안 크죠. 유동물량이 45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물량이 작기 때문에 좀 마음먹고 사버리면 급등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해버리기 때문에 충분히 대장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월봉 한번 볼까요? 이거 이렇게 올라간 거는 남북 경협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 경협주 하게 되면 북한의 그 산림 있죠. 산에 그 병충해가 많잖아요. 북한이 이제 농약 이런 게 잘 없기 때문에 그 병충해 방제 뭐 이렇게 하면서 경농이 뜹니다. 경농하면 또 하기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경농하면 조비입니다. 또 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할 말 다 할게요. 자, 조비가 오늘 8.6% 올라갔는데요. 이거 올라가는 건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비는 비료입니다. 경농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경협주 할 때 조비는 비료, 북한의 비료 지원, 살 비료 지원하면은 비료 지원하면 농약도 같이 가거든요. 비료 지원하면 조비하고 경농이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 경농 올라간 거는 빈대 죽이려고 농약으로 경농이 올라갔는데 조비는 비료기 때문에 농약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비료에 담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경농이 올라가면 새들은 묶여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가다가 이제 쟤는 상한가 가고 얘는 다시 되돌아갔죠. 이거 시간에 한번 볼까요? 내려가죠. 이거 본능적으로 그냥 경농이 쭉 올라가면 조비가 습관적으로 옛날에 이거 해봤던 사람들은 경농은 조비 연결된다 이래갖고 막 사면 올라가면 그 아마 단타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할 겁니다. 이거 경농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못 따라가니까 그럼 조비가 그 다음 같은 셋등 같다 싶고 막 따라 들어가죠. 비료인데도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끝날 때쯤 돼갖고 보면 아니거든요. 야는 농약이 아니니까 빈대하고 관계되고 이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따라오니까 보면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단타가 하는 단타 하시는 분들이 막 따라가다가 나중에 못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탈출하죠. 이 분봉을 보시면 딱 그렇게 돼요. 경농 올라갈 때 따라갔다가 경농 상한가 들어갔는데 못 가죠. 그럼 이제 이상하다 하다가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이 이제 막 찾아보고 이제 게시판에 글 씁니다. 이건 농약 아니다 이러면 이제 던지기 시작하면 툭 던지죠. 그래서 다 못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못 던지고 동작 느린 사람은 물려있죠. 그래서 이게 시간에 의해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 농약은 경농입니다. 오리지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경농이 좋고 이거 주봉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여유는 좀 있죠. 그래서 빈대가 계속 나오는 한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간의 단일가에 제가 100만원어치 주문 넣어놨어요. 진작에. 근데 26만 대나 있고 지금 거래량이 10주 뭐 13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결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럼 이제 얘를 꼭 잡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내일 아침에 점으로 안 가기만 바라고, 그죠? 이 점으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돌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 빈대 이야기로 나와서 농약 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얘가 급격하게 확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못 잡았을 겁니다.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 분봉상으로, 어분봉상으로 막 올라가다가 VI 걸리고 나서 떠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밑에서 차곡차곡 이렇게 잡을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눌러서 좀 잡아줘야 되는데 누르니까 튀어올라 버리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좀 눌러가지고 물량 확보해주고 올라가야 되는데 누르려고 그러니까 튀어올라 버리죠.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물량 못 잡았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그냥 막 모르겠다 그러고 계속 막 점으로 한 두세 방 날아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아닌 척하고 막 던지는 거죠. 좀 던져갖고 공포감을 조성해가지고 그럼 이제 경농이 많은 회사인지도 모르고 이 뭐 장농만 쓰는 회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조비가 막 내려가면 조비 내려가면 경농도 아닌가 이러고 이제 막 파는 사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눌러가 공포감 줘놓고 그 다음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거는 내일 노려보겠습니다. 내일 보고 빈대가 계속 쉽게 안 죽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외국인 물량 한번 볼까요? 15만 주니까 많지도 않네요. 그래서 대충 요 종목은 내일 아침부터 잘 노렸다가 분할해가지고 한 30만원 끊어가지고 사실 물론 점상 가버리면 할 수 없고요. 점상 안 갈 겁니다. 내일가 아마 떠가지고 눌렀다 이렇게 했고 거래량 한번 터트리고 물량 확보하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건 내일 노리려고 100만원을 현금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자 그럼 빈대에서 경농 빼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제 이걸 생각해봤죠. 원조 대장이 경남제약입니다. 이거는 저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그 벌레 퇴치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 냄새 막 나게 하는 거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조 대장이다 보니까 올라가 버린 것 같아요. 막 본능적으로. 이 단일가 한번 볼까요? 단일가도 풀렸다 올라갔다지 막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원조 대장이니까 내가 대장인데 라는 느낌으로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얘가
그렇게 농약처럼 강력한 뭔가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정확히 몰라가지고 얘는 포기됐고요. 그다음 뭐 국제약품 이런 것도 무슨 뭐 그런 뜻으로 가긴 간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쭉 봤는데 동성비약이거나 하면 F킬러 싶은데 F킬러는 빈대 안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뭐 있을까 싶어 보다 보니까 우진비엔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길더라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할게요. 조류독감 생겼을 때 그거 할 때 있죠. 그 돼지열병 때도 마찬가지고 방역애가 소독하고 할 때 이때 움직이는 게 보시면 이제 체시스가 대장격으로 움직이죠. 체시스 이건 진짜 대단합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자회사가 무슨 소독약 만드는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류독감 때도 얘가 대장으로 날아갔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자회사 하나 가지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그 자회사가 만드는 약이 어느 정도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 1000m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또 이 대장격으로 막 날아가고 있는데 오늘 21%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고 있는데 이건 저는 얘를 못 들어갑니다. 제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바이오텍 부품 회사에서 자회사가 많은지도 모르는데 들을 수 없어 얘는 뺐고 그다음 뭐 이글벳하고 이런 거 이제 조류독감으로 진바이오텍 제일바이오가 있었으면은 딱 적합한데 이 종목 지금 거래 중지돼 버렸죠. 그래서 잡고 이래서 이제 빼고 보니까 이제 제가 봤던 게 우진비엔지가 남았어요. 우진비엔지는 돼지열병 때도 그랬고 그 조금 특이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소독약 뭐 이런 쪽 개념보다는 뭔가를 그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돼지열병이 막 번창할 때 돼지열병을 치료할 수 있는 뭐를 연구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공시가 막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진비엔지 이 종목 정도 되면 빈대 죽이는 뭐를 개발 뭐 이렇게 뉴스 띄울 정도의 어떤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특이하게 그렇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60만 원 남았길래 시간의 거래에서 아까 그 1423원에 잡았습니다. 여기서 잡았습니다. 4시 반에 잡았는데 한참 더 내려가 버렸어요. 지금 1410원까지 내려가 버렸는데 뭐 더 내려가 버리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요거는 더 잡을 생각은 없고요. 경농을 잡아야 되니까 대장 경농 잡을 거고 요거는 60만원 정도는 잡아 놓으면 요것도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뭐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1500원 잡고 한 3000원 한 2배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간다면. 그래서 이 종목도 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거 요번 파스에 돌려줘야 돼요. 지금 5시 18분 19분 다 돼갑니다. 요번에 얼마 나오는지 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1441원이고 39원 23원 요게 제가 체결된 거고 요때 체결한 거는 요 정도 오면 이제 더 이상 안 내려오고 돌릴 줄 알고 잡았는데 한참 더 내려가 버렸죠. 내려가고 지금 1405원 갔다가 1410원으로 왔기 때문에 요번 파스 때 약간 돌리면 위로 올리면 위로 올라가서 보합권까지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가능성 희망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요 30 안되네요. 뒤로 밀리네. 계속 누르네요. 세력들 마음이니까 결국은 밑으로 눌러버리네요. 눌러버리면 할 수 없고 60만원 그냥 충분히 지금 한 3% 수익이니까 이거 내일 제가 매수했는 가격 정도에는 팔고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더 내려오네요. 원래 뭐 이 종목은 주력이 아니고 그냥 경농을 잡을 생각입니다. 내일 결국 밑으로 못 올리네요. 지금 20분인데요. 돌리나요? 이거 돌리면 지금 여기까지만 할게요. 17원 돌렸죠. 돌리면 다음 파스에 1423원 제 거보다 위에 올라가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한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그래서 일단 빈대 쪽에 방송 너무 길게 해서 조금 그렇다. 일단 뭐 대충 요 정도고요. 시간에 거래에서 지금 이제는 뭐 거래 다 해버렸기 때문에 볼게요. 미국 선물지수가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낙폭 줄이고 있고 그 다음에
독일 증시, 영국 증시, 유럽 증시는 보합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뭐 이 정도면 양호하죠.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뭐 유신도 양호하고요. 히림이 이게 지금 조금 반등이 좀 더 나와줘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지금 다 지금 마이너스 나버렸네요. 일단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그 반등 쪽으로 여기를 출발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제 올라간 게 과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를 보고 이렇게 연결 지으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가 이제 저항대고 대충 지금 왔는 위치가 강하게 올라와서 이 정도에 왔다. 어제 요만큼 오고 오늘 요만큼 왔다.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횡보 내지는 뭐 초등 이렇게 보다가 그다음 이제 시장이 돌았으면 위쪽으로 슈팅 나오는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지금 거의 V자 반동으로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다시 상바닥 찍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은 쉽게 안 나올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내려오려면.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면 어느 정도 내려오느냐의 문제지. 가장 좋기는 더 안 빠지고 이 상태로 횡보해 주는 게 가장 좋고요. 강하다는 의미고, 지금 줄거리는 여기 정도, 5일선 따라 올라오고 있는 한 요 정도, 2400선 정도만, 여기 정도까지만 지지를 해주면 언제든지 위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방송이 좀 길었는데요. 진짜 내일부터는 방송이 좀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빈대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것을 해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